XSFM입니다. PODERA 하정우입니다. 중고차 살 때 차주인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 지죠? 그래서 탄생한 SK엔카 직영의 새 이름 K카.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모든 걸 직접 다 하니까 중고차가 아니다. 직영차다. K카. SK엔카닷컴 사이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올해부터 이 요파 씨의 엔지니어가 보컬리스트에서 드러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드럼과 관련된 사연이 왔어요. 네. 박미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XSFM 대표형, 계약직형, 노동자형. 대한민국의 익명 같은 여자 이름 박미선입니다. 7, 8년 전 드럼을 배우다가 좋게 된 사연입니다. 음치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 주변을 즐겁게 하며 아주 어려서부터 존재의 아우라를 떨칩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개가 됩니다. 그렇죠. 반면 박치는 가족은 물론 자신도 이 슬픈 DNA를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이 박치였다는 것을 모르고 행복하게 죽은 사람들도 요파 씨를 듣는 사람만큼이나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네요. 반대로 그 자신이 절대음감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당연하면 그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예, 색약 같은 거죠. 저는 박치입니다. 몸치 많이, 리듬감 바닥에, 순발력도 딸리며 결정적으로 흥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흥은 대부분 리듬에서 오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음악을 하는 세 분은 결코 네버 절대 이해 못할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아닙니다. 저희들도 흥 그렇죠. 없을 때 많고요. 순발력 딸릴 때 많고 네. 리듬감 사라질 때 많습니다. 박자 헷갈릴 때 많죠. 몸치고요. 드럼을 배우겠다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제가 박치인 줄 전혀 몰랐어요. 노래할 때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모르겠고 중간중간 원박보다 약간 먼저 튀어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따라 섞여 들어가니 남들만큼은 하는 줄 알았죠. 박치가 악기를, 그것도 연주의 박자를 이끌어야 하는 드럼을 배우려 했으니 좋게 됨이 예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악기 배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특히 드럼을 우습게 보고 덤볐던 것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기타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같은 악기들을 수월하게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글쎄요, 제 주변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특별히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 아니겠느냐?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밴드를 접하죠. 네. 저는 고등학교 밴드부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제가 거기 들어있던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엔 많은 악기들이 있으며, 관심만 있으면 악기를 쉽게 접하고, 중딩쯤엔 어느새 구석구석에서 창창거리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드럼 처음 구경했던 거, 실제 드럼 치는 걸 처음 구경했던 거는 교회. 맞아요. 저희 네. 집 앞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는데, 동네 친구 하나가 그 교회를 맨날 다니면서 드럼을 치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의 일은 예상 못했죠. 향후 한 10몇 년 동안 네가 본 가장 좋은 드럼이 그 드럼이라는 것을. 네, 그 교회 꽤 컸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원래 장비는 좋은 건 다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은. 네. 왠지 모르겠지만요. 문제의 발단은 심야 기도회, 밤 9시에 시작하는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드럼 주자가 없어서 찬양에 힘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드럼 주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줄 알았어요. 전 교회 출신이라서 네. 이 뉘앙스가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지금 눈 감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목사님들은 필요하면 다 주님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열리는 심야 기도회에 드럼 주자를 할 만한 중고딩은 야자나 학원 가느라 못 오고 청년들은 금요일 밤에 어디서 뭘 하는지 드럼 주자석은 주로 비어 있었거든요. 피아노와 신디가 다였어요. 목사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박혔습니다. 그럼 내가 해볼까? 이것이 제가 앞으로 1년하고 반 동안 좋게 될 일의 시작입니다. 시내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한 날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과 신도들의 기도가 곧바로 통했어요. 네. 다음 날 주님의 오류. 못해도 괜찮으면 얘를 보내주겠다. 네. 박치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잘하는 드러머를 보내달라고 하진 않지 않았느냐. 일단 급해 보이니. 선생님은 예전에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배운 적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드럼 연주 방식을 모르는 사람과 제가 좋게 됨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드럼은 양손으로 하이햇 심벌, 스네어, 크래시 심벌, 라이드 심벌, 탐탐, 플로어 탐을 연주하고 오른발은 베이스 드럼 페달을 밟고 왼발은 하이햇 페달을 밟아 심벌을 열고 닫으면서 연주하는데 하이햇을 밟지 않을 때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박자를 세는 것입니다. 글로 쓰니 정신이 없네요. 이론은 맞나요? 이게? 전문용어로 그걸 고스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네. 고스트 모션이라고 하죠. 아까 전문 용어였냐? 네. 고스트 모션은 사실 이렇게 초창기에 쓰기에는 고급 스킬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시키면은 재미없어 하고 나가 떨어지죠. 그렇군요. 네. 글로 쓰니 정신이 없네요. 하고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하셨어요. 쿵치 따치. 띡띡띡띡 메트로놈을 60에 맞추고. 괄호 늘 하던 생각인데 이 메트로놈이란 놈은 무자비하고 무성의하고 무감성적이며 무지막지한 터미네이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찬성하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뭐 피아노도 배우고 근데 메트로놈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추에 따라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데 또 빨라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무섭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네. 따라가야 되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인정사정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메트로놈 같은 게 집에 없으니까 네. 밴드실 비어 있으면 거기 있는 메트로놈을 써보곤 했어요. 그랬다가 제일 이제 근데 메트로놈의 권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랩을 연습을 하면서 이름도 일단 메트로놈 되게 막 되게 센 놈, 도시놈, 대도시놈. 촌에서 자란 입장에서는 우린 루럴 놈인데 얘는 메트로놈이야. 자,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게 뭐 몇 찍어놓고서 막 연습을 하다가 한 6박자 있다 봤을 때 내가 맞았을 때 그때 칭찬받는 기분이고 메트로놈님이 제가 옳다고 하셨어. 난 촌에서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죠. 띠게 쿵 괄호 오른발 베이스 드럼 치 괄호 오른손 하이햇 따 왼손 스네어 치 오른손 하이햇 하면서 왼발은 계속 박자를 셉니다. 그렇죠. 꿍치다치 이렇게. 이러면 양손과 양발을 다 사용하는 기본 중에 기본 동작이 되는데 잘 될 리 없습니다. 띡띡띡 소리는 인정사정 없이 지나가고 버벅버벅버벅. 살면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죄송스럽고 개면쩍고 진땀나는 시간이 있었던가 싶게 사지가 따로 놀았어요. 네. 네, 특이한 점은 사람 앞이 아니라 메트로놈 앞이라는 거지요. 네. 선생님은 그날 알아봤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 와중에도 뭔가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삑사리가 나는 와중에도 나의 동작에 따라 하이햇 스네어 베이스가 반응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말이죠. 이런 자유로운 영혼하고 세션 맞추면 지옥이죠. 그날이. 소리가 난다고! 이러면서 막 치고 있어요. 아무거나. 선생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딱판 연습만 하고 세트에는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딱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두드리는 판. 빈. 네. 그렇죠. 고무 패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고무패드. 네. 흥칫뿡거리며. 왜 흥칫뿡거리면서 연습해요? 흥칫뿡거리며 딱판을 연습하던 어느 날 재수생 A와 B가 등록을 하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드럼으로 실용음악과에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저보다야 한참 어린 남학생들이었지만 같이 딱판 연습을 하며 수다를 떨던 동급생이었죠. 그러다 얘들은 어느 날 비와 당신을 연주했고 CCR에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을 하더니 좀 지나서는 뭔가 사부작거리는 연주로 제 귀를 사로잡았죠. 재즈라고 하더군요. 재수생들이 진도 나가는 중이다라는 뜻이군요. 네. 네. 그 애들이 그렇게 진도를 쭉쭉 나가는 동안 저는 메트로놈에 맞춰 딱판 연습도 하고 세트에 앉기도 했지만 곡을 받진 못했어요. 쿵치따치에서 치쿵따치 순서만 약간 바뀐 건데 엄청 헷갈려요. 쿵치따쿵, 치타치쿵 등 응용 타법을 배웠는데 문제는 메트로놈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트로놈과 맞지 않는다는 건 못 친다는 얘기죠. 네. 네.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습실에서 메트로놈과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이 세트실 문을 열더니 반가운 얼굴로 이제 딱딱 맞네요 했습니다. 그날 저도 비와 당신 악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왔던 박중훈 씨가 영화 라디오 스타에 나왔던 박중훈 씨가 예. 이젠 괜찮은데 이거
그게 좀 쉬운 그러게요. 교본인가 봐요. 드럼주한테는. 선생님은 어느 때부터인가 구르브 이렇게 그냥 써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구르브. 네. 구르브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동작이 너무 딱딱하고 여유가 없으며 허둥거려 보인다면서요.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루브가 없네, 그루브가. 예. 저 신문사 그렇죠. 처음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예, 신문사 처음 들어가면은 다들 그 일본 순사인 줄 알았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가져오면 겐또가 없다, 야마가 없다, 야마가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말 걘 또 안 나오냐고 막. 예, 그 기사 끝에 야마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주고 싶었다고. 왔고. 하도 없다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루브도 참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예. 그리고 또 그루브가 뭔가 약간 그루브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네. 그 부드러운 발음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면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저한테도. 네.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복잡한 개념이니까. 네. 네. 살면서 이렇게 많이 쓰던 단어를 정의 내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이 박명선 씨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저도 그루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대범한 학생을 만나서 선생님 그루브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본 선생님들은 네. 그루브가 그루브지. 그렇죠. 엎드려 임마. 그루브 알 때까지 100번. 스윙이 스윙이지. 자이브가 자이브지 이놈아. 스틱을 내려놓고 음악을 듣고 그루브를 타보라고 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이게 맞는 반응입니다. 네. 난처해야 됩니다. 탈 곳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을 흘깃 봤더니 목을 가닥거리는 것 같아서 그쵸. 예. 저도 목을 주걱거렸는데 주걱거렸는데 표준어인가요? 예, 좀 무슨 말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동의할 모르겠는데, 때. 예. 동의할 때 느낌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주걱. 선생님 아니 목만 까닥거리지 말고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음악을 타야 연주도 자연스럽죠. 아니 그렇게 들썩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 후로는 그루브에 대해 별 말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포기했다는 거죠. 네. A와 B는 학원의 보컬이나 다른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과 합주실에서 가끔 합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도 한번 해보겠느냐 하고 하시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하며 사양하려고 했는데 그런 권유는 없었고 박수만 쳤어요. 한 곡 한 곡을 배우고 다른 곡으로 넘어가지만 한 번도 완벽하게 연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곡을 붙잡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주는 거죠. 이 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왜 이거 바로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나 때문에 더뎌지는구나 하고 다 느끼죠. 네네. 이게 비극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연습 부족에 탱자탱자 놀기만 한 것 같지만 학원을 통틀어 저는 연습벌레였어요. 네. 레슨이 없는 날도 가서 학원 문 닫는 시간까지 연습하고 성실을 인정받아 원장 선생님이 학원 문 비번도 알려주셔서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혼자 연습하러 다녔고요. 네. 심지어 명절에도 연습을 했어요. 드럼 연습이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성실함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심야 기도회에 한 청년이 드럼 주자석에 앉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목적에 두고 드럼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고 더 중요한 건 아직 언감생심이었기 때문이죠. A와 B의 실기시험을 대비해 자유곡으로 적당한 솔로곡을 찾느라 선생님이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둘은 2년제,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요. 가끔 오더니 입학한 후로는 학원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왜 이렇게 주저리 하시나 했더니 시간이 오래 지났다 이거죠. 네. 자신은 B와 당신에 매여 있고 저는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레슨 시간에 선생님은 보면대 위에 있던 제 악보 노트를 탁 덮더니 초면인 노래를 한 곡 크게 틀었어요. 선생님은 자 이제 이 음악을 듣고 치고 싶은 대로 여태 배운 타법 중에 아무거나 해서 느낌대로 한번 쳐보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차가웠을걸요? 예측컨대. 네. 말할 수 있는 한 가장 친절한 말투로 하지 않았겠느냐 예측해봅니다. 꼭 참고 이렇게 말하면 차갑게 들렸을 수 있어요. 뜨거운 분노를 꼭 느낌대로 누르면서 한번 네. 쳐보세요.
칠판 앞에 불려나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이럴까. 아, 그런 느낌. 네. 저는 정말 온몸을 묶어둔 것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은 계속 쳐라쳐 하며 흘러가고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쿵 하나 치 하나를 칠 수가 없더라니까요. 음악이 끝났습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스틱을 꽉 쥔 손을 무릎에 올리고 창피함과 손을 까딱할 수도 없는 스스로를 의아해하며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1년도 더 지났으면 지금쯤은 아무 곡이라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에 힘줬어요, 안승준 군. 네. 드디어 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드럼으로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되면 다 아는데 나한테 배웠다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하고 있어야지. 너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 같았어요. 번역이란. 네. 제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합니다. 잘해야지요, 잘. 순간 제가 고개를 쳐들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잘하려고요. 잘하려고 열심히 한다고요. 잘하려니까 열심히 해야죠. 먼저 열심히 해야 잘해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그게 되게 슬퍼요. 네.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 제가 잘하는 유일한 것이 열심이었는데 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인 열심이란 덕목을 비웃고 하찮게 여기는 듯한 말에 빈정이 상하면서 그동안의 내 서러움과 함께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선 이러는 게 당연합니다. 선생님 자신도 베이스를 더 잘하려고 드럼을 시작했고 부러진 스틱이 몇 개였으며 연습하다 새벽을 맞았던 수많은 날들의 열심을 늘 얘기하지 않았던가 말이지요. 그 후 학원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선생님과 저는 그날은 없었던 날인 듯 다시 깍듯한 레슨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학원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민선 씨의 의지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네, 곧바로 그만뒀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이제 그만두었을 때까지도 네. 계속 레슨을 잘 받았다. 왜 또 늘 뭐가 잘 안 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늘 차가운 땀이 흐르죠. 근데 그걸 1년이 넘게 견디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려고. 레슨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느 날 밤 문득 든 생각이 교회 심야 기도회의 드럼 주자석은 채워졌는데 왜 계속 이 스트레스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더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나. 어느 순간 실력이 쑥 올라간다던데 나도 그런 때가 올까. 언제? 처음으로 그만둘까 생각해본 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신기하게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생각 안 했더라고요. 네.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긴 글 속에도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내비쳐진 적이 없죠. 박쥐에 밀어나기까지 했어요. 그만두는 것에 대해 처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편안해지면서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싶었어요. 선생님이야 학생이 있어야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니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치에 밀어나고 눈치까지 없는 제게 대오각성의 순간이었어요. 그만하자. 그 후로는 편하게 살고 있어요. 쓰다 보니 제가 좋게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게 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안녕. 박민선 씨의 사연이었어요. 네. 이 감사합니다. 안녕은 이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드럼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일단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드러머이셨던 민정수석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박치라는 게 있나요? 실제로 그 박치를 강조하시는데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이 어떤 정말 나아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건가? 음치도 개선이 되지 않나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제 그냥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제가 그렇게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12, 3년 정도 레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에서 네. 본인이 박치다라고 심지어 고백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네. 박치를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 판단은 시계 초침에 맞춰서 본인이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면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시계 초침에 맞춰서 그냥 딱 이거 네. 초침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 1, 2, 맞아요. 4.
근데 박치는 그 시계 초침에 맞춰서 박수를 못 치는. 그렇죠. 이 경우가 선생님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그 그루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에는 노트에는 레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죠. 1,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2, 레디, 3, 레디. 이게 지금 방송으로는 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 그루브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루브의 그루브가 그루브는 보이는 거였군요. 보이는 거야. 오늘 40년 만에 깨달은. 그루브는 보는 거였구나. 네, 레디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근데 맞아요, 그루브와 맞아요. 그건 필요가 없죠. 네. 노트는 준비가 필요하죠. 네. 네. 그게 그루브인가 봐. 정의를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이나 특히 드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예술에 더 가깝잖아요. 음악 자체도 시간적 예술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같은 타이밍 내에서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그 레디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게 오히려 그루브가 몸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아닌가. 불충분하지만 증거가 이 유명하다는 드러머 선생님 네. 이분의 교수법의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글을 들으면서 박미선 씨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생각. 저에게는 그거죠. 나에게 오라. 아니요. 아직도 저는 레슨은 한다. 1년간 안 되어 있는 거를 구박하는 선생님은 교수법이 잘못됐다는 자신의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맞아요. 그건 매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는 당신이 박치니까라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지. 내가 자기의 나쁜 선생은 아닐까.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은 네. 이거는 7, 8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요즘이었겠지만 요즘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실용음악 쪽에서라든지 이제 취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데 계속 몇 달 동안 테이블 치게 하면은 뭐 기본기 면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흥미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말 그대로 음악은 즐기는 마음이 동반이 돼야 느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마치 복싱도 계속 줄넘기만 3달 시키고 6달 시키는 거 같은 방법이 오래됐듯이 이런 걸 고수했다라는 면에서 좀 올드한 면이 아닌가. 교수법 입장에서 좀 반성이 없는 사람 아니었나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셋 다 이렇게, 이거 비슷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확실히. 제 또래에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요. 그렇죠. 레슨하고. 네. 대학교도 나가고, 학원에서도 하고, 뭐, 개인 레슨도 하고, 그래요. 너는 왜 딴 일 하면서 먹고 사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저는. 그때마다 늘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법은 죽어도 모르겠다고. 예. 그쵸, 가르치는 법은 또 다르죠. 완전 새롭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레슨 어떻게 하나 들어도 보고 구경도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우와, 난 못하겠어. 저는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예.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그 교수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좋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또 커스텀도 있을 것이고 따로. 맞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느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과외 선생님을 하든 너는 왜 이걸 모르니라는 그 질문이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삼수도 하고 막 오수까지 해서 내가 왜 못하는지 다 안다를 알아야 좋은 선생인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경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이 왜 못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다.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선동열 감독 은퇴하고 나서 감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아무튼 천재 155를 던지라고 이때는 이게 예. 무슨 허재 감독 이런 사람 감독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서 이 사연에 드럼으로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되면 다 아는데라는 이 부분이 전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고인 사람은 진짜 내 친한 친구 아니면 우리 집 개나 고양이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그 외에 등장의 인물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말이긴 그렇죠. 하죠. 맞아요. 네. 모르시던데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여쭤봤는데 모르시던데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나 교황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황이 누가 이런 말, 우리 동네 신부님 모른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청취자 편파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